처음엔 시간이 걸리고 힘들겠지만 많은 시간 투자해서 고민하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요령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근데 매번 맨땅에 헤딩하듯이 시간에 쫓겨서 쓰니까 그죠? 계속 힘든 거지. 자신감도 없고. 뭔가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결과에 대한 설득력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과정은 없고 결과만 이야기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경험을 했더라도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설득력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2019년도) 3월, 4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공채 대비해서 취업 전반을 좀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야기하셨던 어떤 취업 전략뿐만이 아니라 또 이력서, 자기소개서, 또 면접까지도 그죠? 그렇게 해서 짧은 2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취업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준비사항을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커리어개발원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름은 표형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뭐 글로벌 생존 경쟁이다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생존이죠. 여러분들도 글로벌이잖아요. 요즘 유학파들도 들어와가지고 같이 취업 경쟁에 뛰어드니까. 그죠? 심지어는 직장 다니고 있는 분들도 또 이직하려고 지원하죠. 공기업 같은 경우는 나이나 학벌 규제가 없다 보니까 그죠?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하고 또 경쟁이 됩니다. 그만큼 더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들이 또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 그 이유가 뭐죠? 워낙 사회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니까. 또 기술의 한계라 그러죠. 삼성전자에서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들어도 이제는 고객들이 전혀 감지하지 못해. 그 이상의 어떤 새로운 가치를. 그죠?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잖아요. 또 삼성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중국이 금방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재를 뽑는 데 있어서 좋은 학교 나왔다라고 해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기업이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기업이 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여유가 없다는 상황들이 취업의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자, 저도 수많은 학생들 10여 년간 만나왔는데요. 공통적인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 만나보니까. 그래서 우리 취준생들의 문제점, 현실을 먼저 짚어보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행 갈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뭐죠? 어디 갈까? 그죠? 해외여행 가면 몇 달 전부터 고민해요. 3달, 그렇죠. 최소 3달, 4달 전부터 고민하지 않을까? 유럽이나 호주 가려고 그러면 비용도 막 최소 300~400만 원 있어야 되고, 그죠? 어느 지역을 가야 되는지, 항공사를 어디 선택을 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물어보나요? 스스로 다 카페 블로그 뒤지죠. 스스로 다, 그죠? 좀 더 의미 있는, 그죠?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여행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잖아. 그죠? 근데 많은 학생들 만나보니까 어디 갈까를 어디서 고민하죠? 인천공항 가서 어디 갈까 고민하던데. 여권도 안 가져왔어. 돈도 없고. 근데 어디 갈까 고민하고 있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맨날 뭐만 보고 있어요? 채용 공고 게시판만 보고 있죠. 취업의 목표는 지금부터 갖고 그 목표 기업을 향해 집중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 그죠? 목표가 언제 생겨요? 공고 뜨니까 생기더라고. 공고 뜨니까. 채용 공고 뜨니까 뭐 이런 회사가 있네? 그죠? 홈페이지 처음 들어가는 날이에요. 근데 내일 모레 마감이야. 그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지. 뭐만 알아?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재상 비전. 그죠? 여러분들 아버님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아버지 회사 인재상 비전이 뭐냐고. 관심 있으실까? 전혀 관심 없는데.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인재상 비전이 뭔지 알아요? 관심 없죠? 면접관들도 전혀 관심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력서, 자소서에 면접에 가면 인재상 비전 얘기만 하는 거야. 핀트가 어긋나는 건데. 왜?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죠? 뭘 사더라도 다 뒤지잖아요. 뒤지면서 뭐 하죠? 아이폰 살까? 갤럭시 살까? 비교했는데 삼성전자 갈까? LG전자 갈까? 비교를 해야지. 스마트폰도 다른 거 아니에요? 기업은 당연히 다른 건데. 근데 그 차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 그 제품의 특징이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시장에서 반응은 뭔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열정이라는 거죠. 그게 입사 의지인데. 그죠?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니까 뭘 쓰죠?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죽기 전에 쓰는 자서전 쓴다는데, 자서전. 그죠? 자기 중심이야. 면접관 입장이 아니라. 그죠? 뭘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고 싶은 측면으로 쓰는 거야.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그죠? 자기소개서 이력서는 마케팅 제안서잖아요. 나라는 상품을 제안하는 거야. 너네 지금 상황이 이렇지? 이런 게 필요하지? 내가 이런 지식도 있고 이런 경험이 있어. 들어가서 내가 이런 거 해결해 볼게. 그죠?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당당함이 하나도 없어. 왜? 그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출발은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그죠? 명확해야만 거기에 맞춰 집중하면서 그 외의 기업도 지원을 하죠. 그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남학생들이 입사하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뭐 살까? 그죠? 사고 싶은 차는 되게 많죠? 근데 살 수 있는 차는 뭐지? 다른 개념이죠? 사고 싶은 게 있고 살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대학 1, 2학년 학생들은 입사 희망 기업이에요. 그죠? 입사 희망 기업. 열심히 해서 3, 4년 후에 꼭 취업할 거야. 근데 3, 4학년 학생들은, 졸업한 학생들은 입사 가능한 기업이잖아요. 선택지가 다른 건데, 그죠? 나의 경험, 역량, 스펙을 봤을 때, 아, 요 정도 회사는 들어가겠다. 거기에 집중하면서 더 높은 것도 지원해야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입사 가능한 기업은 뒤쳐놓고 저 높은 곳만 바라보니까 다 떨어지는 거지. 그러고 나서 입사 가능한 기업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계속 시간만 가는 거예요. 6개월, 1년. 그죠? 요즘 1년은 당연하다더라. 1년 지나면 후배하고 경쟁인데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꼭 100점이라고 하는 회사 들어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 70점 이상 되면 일단 들어가서 또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사 가능한 기업에 포커싱 하면서 더 높은 기업도 지원하자는 얘기입니다. 스타벅스가 있고 백다방이 있는데, 그죠? 같은 카페죠. 근데 사람을 뽑을 때 어때요? 스타벅스는 어떻게 뽑지? 스타벅스도 보니까 웬만한 대기업처럼 뽑던데요? 백다방은 사람 어떻게 뽑아요? 백다방도 대기업처럼 뽑아요? 아닌데, 그죠? 같은 카페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서 보고자 함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기업의 규모, 기업의 어떤 특징, 기업의 어떤 서비스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공기업이 다르고 대기업이 다르고 중견 중소기업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특징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무엇을 좀 더 이력서 자소서에 어필할 것인가, 또 면접에 가서 어떤 입장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그죠? 그런 감을 컨셉을 갖고 임했을 때 스스로도 자신감이 있고요. 그 이야기를 보고 듣는 면접관 입장에서도 달리 보인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많은 학생들은 대기업을 가든 공기업을 가든 중소기업을 다 똑같아요. 그죠?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형식적으로 암기한, 그죠? 그러니까 열정이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잖아. 그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NCS 직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직무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요. 누구죠? 마트 계산원이신데 마트 계산원의 직무는 뭐예요? 마트 계산원의 직무가 뭐죠? 다들 뭐라 그러냐면 계산이요. 그죠? 계산이 정말 직무예요? 계산원의 계산은 직무가 아니라 직무 성과죠. 그죠? 어떤 계산을 하셔야 되지, 이 아주머니는? 정확하고 친절하고 빠른 계산해야 돼. 그죠? 그게 이 아주머니의 성과잖아요. 능력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정확해요? 어떻게 하면 빠르지? 어떻게 하면 친절해? 그 어떻게가 직무죠? 카트 밀고 가면 인사하시는데 서비스 마인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물건 하나씩 올려놔주세요. 그죠? 그다음에 바코드 열심히 찍는데 바코드 없으면 어떻게 하지? 손님 보고 빨리 가서 가져오라 그러나? 바코드 붙어있는 거? 책받침 같은 붙어있는 거 찍지 않아요? 그마저 없으면 제품에 인쇄되어 있는 코드 번호 직접 포스 단말기에 입력하시고. 결제는 어떻게 해요? 다 현금 결제예요? 계산기 막 두드리는 아줌마 봤어? 근데 학생들 계산이 빠른 아줌마가 필요하다 그러던데. 계산이 빠를 이유가 없는데. 바코드 찍으면 다 계산이 되는데. 오히려 어떤 친구는 신용카드, 어떤 아주머니는 5% 할인권, 어떤 친구는 또, 그죠? 뭐, 마일리지, 적립, 그죠? 계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복잡해요. 하나 잘못하면 또 취소 전표 끊어야 되고. 그리고 또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봉투 드릴까요? 네, 봉투 하나 주세요. 하여튼 예전에 뭐라 그랬었지, 아주머니가?
지금은 이제 바뀐 것 같은데 종이봉투 드릴까요? 쓰레기봉투 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무심결에 쓰레기봉투 주세요. 했더니 아줌마 또 물어봐. 왜 이렇게 자꾸 물어봐? 뭐 물어보죠? 순간 당황했는데 집이 어디세요? 물어. 집이 어디세요? 그래서 저 순간 이 아줌마가 왜 우리 집을 물어보지? 왜 물어봐? 동네마다 구마다 봉투가 다르니까. 그죠? 그게 이 아주머니의 직무인데 뭘 얘기하냐면 인풋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아웃풋이 있어요? 똑같이 대학 다녔는데 왜 아웃풋이 다르지? 똑같이 등록금 내고 똑같은 수업 들었는데 왜 아웃풋이 달라? 뭐 때문에? 프로세스 때문에. 과정.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나?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그죠? 일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이라는 아웃풋이잖아. 어떻게 어떤 프로세스, 그죠? 그 프로세스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은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의지일 뿐이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정에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뭐하고 똑같냐면 품질 관리에서 어떤 일 하지? 품질 관리 하는데요. 영업 관리에서는 어떤 일 해? 영업 관리하죠.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죠? 고졸 사원도 품질 관리, 매출 증대, 고객 만족이죠. 대졸 사원도 품질 관리, 고객 만족, 매출 증대야. 사장님도 고객 만족, 품질 관리, 매출 증대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웃풋은 모두가 다 똑같은 거야. 왜? 지향하는 바니까. 근데 뭐가 다르지? 학력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역할과 책임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대졸 사원 아니에요? 그죠? 대졸 사원의 책임과 역할과 고졸 사원의 책임과 역할이 같아요? 그게 같다면 학력 구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채용에서도. 근데 고졸 채용, 전문대 채용, 대졸 채용, 석박사 채용 구분해놨잖아. 그 이유가 역할과 책임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고졸 사원인지 대졸 사원인지 구분 못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죠? 모스컴할 요즘 초등학생들 모스컴할 따던데 근데 대학 졸업하고 학원 가서 40만 원 내고 모스컴할 따더라고. 자격증 하나 채우려고. 아무 생각 없는 거죠. 본인의 포지셔닝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그죠? 관리자인데 대졸 사원이라면. 이제 직무에 대한 본질을 좀 명확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문서 작성 능력 이 얘기를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모스컴할 이야기 하더라고. 모스컴할은 문서 작성이 아니죠. 이건 타이핑할 때 쓰는 거예요. 타이핑할 때. 그죠? 문서 작성은 왜 작성을 해야 되는지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팀장님이 상무님이 업무를 줬으면 그 업무를 주신 이유가 뭘까? 뭘 기대하실까? 고민해야지. 그 고민해야만 거기에 맞는 자료도 찾고 그죠? 정보도 얻고 자료랑 정보 얻으면 그걸로 붙여넣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리해야 되고 요약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필요하면 그래프도 좀 집어넣고 테이블도 넣고 더 들어가면 통계 분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협업도 하고 그리고 나서 초안 나오죠. 초안. 이면지에다가 끄적끄적 연필로 그리는 거잖아. 제목, 목차, 요 페이지 뭘 내용 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쁘게 타이핑하는 건데. 그죠? 즉 대졸 사원한테 문서 작성 능력은 기획력이에요. 사실은 기획력. 그죠? 이메일 하나 쓰는 거, 보고서 하나 쓰는 거, 회의록 하나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가 막히게 쓰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죠? 뭔가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식으로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정보를 가져다가 자신만의 어떤 통찰력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 콘텐츠에서 설득력을 얻는 거고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과정이 뭐냐면 이력서, 자기소개서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소개서 엄청난 기획서예요, 사실은. 그죠? 살아온 지 25년, 20년도 안 됐는데, 그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공했던, 실패했던, 뭐 얼마나 살았다고 성공, 실패를 논하라고 하지? 그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존 방식과 다른? 학교만 열심히 다녔는데 기존 방식과 다른 게 뭐 있어? 그죠? 근데 쓰라잖아. 쓰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어떤 컨셉으로 어떤 논리를 쓸까 고민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 어떤 경험을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필하면 좀 더 다른 지원자가 차별이 될까? 그죠? 그런 고민을 갖고 써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일 마감이니까 그냥 막 대충 쓰는 거야. 옛날 써놓은 거 갖다 붙여넣기 해버리고 그죠? 그러고 나니까 면접에 가더라도 자신감이 없지. 자기가 왜 썼는지를 모르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든지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맞는 나만의 그죠? 역량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통해서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죠? 직무와 관련된 지식, 경험, 그죠? 그다음에 대인관계 스킬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직무 능력이에요. 직무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전공 과목이나 교양 과목
또 외부 교육기관에서 하는 직업과 관련된 교육들, 직무 과정들, 뭐 자격증 이런 게 있겠죠. 경험은 인턴, 아르바이트, 공모전, 프로젝트, 그죠? 또 실습들, 또 인성이라는 부분들은 뭐 아무리 소통 잘하고 친절하고 한다고 한들 자기소개서 이렇게 쓴다고 한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뭔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이나 그런 활동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인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부분들, 그죠? 말뿐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관련된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력서, 자소서에 다 담기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뭘까? 저는 호감이나 사고력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감이 뭐예요? 면접 보고 온 친구들 이런 얘기 하던데 관상 보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친구는 뭐라 그래요?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끝난다는데요. 그죠? 여러분들도 첫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속성이죠. 면접관 분들은 최소 20년 이상 직장생활 하신 분인데 20년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 만났을 텐데 그죠? 느낌이라는 거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강호동하고 이승기가 있대. 영업사원 누구 뽑을 거예요? 이승기 뽑을 거야? 뽑을 수는 있지. 근데 이승기는 오래 못 버틸 것 같은데 오히려 강호동은 영업에 되게 재밌어 할 것 같은데 좋아하고 그죠? 보는 순간 그 직군에 맞는 인재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게 호감이죠.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사고력은 뭘까? 삼성에서 4년 전인가 그 삼성그룹 신입사원 채용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었어요. 신입사원 채용제도 개편안. 두 가지 얘기했었죠. 첫 번째가 직무 관련된 경험, 자격증. 두 번째가 뭐였어요? 논리적 사고력을 지닌 인재였어요. 논리적 사고력. 면접관이 물어가는데 단답형으로 이렇게 답변해. 그죠? 집이 어디여서 버스 지하철 타고 한 30분 걸린 것 같습니다. 처음이어서 약도 보고 오다 보니까 또 이정표도 있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집에서 못 먹어서 오다가 편의점 들려서 우유 한 잔 먹고 왔습니다. 그죠? 그런 답변인데 그런 답변이 논리적 사고력인데 아까 인풋이 있으면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프로세스가 있고 아웃풋이 있다라고 했죠. 논리는 프로세스예요. 어떤 근거와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근거와 방법. 그죠? 근데 근거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의지만 있어. 네, 아니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죠? 뭐 어떤 의지를 보여주려는 거지? 뭘 어필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했대. 편의점에서. 편의점에서 3개월이나 아르바이트 했네. 어떤 일 했지? 그러니까 학생이 뭐라 그래요? 고객 응대도 하고 물건도 팔고 했는데요. 답변이 어때요? 고객 응대하고 물건 팔고 계산했대. 3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틀린 답변은 아니죠. 근데 면접관이 그거 모르나? 물건 팔고 계산하는 거 면접관이 몰라요? 다 알잖아. 누구나 다 뻔히 아는 사실을 당당하게 답변하는데 그게 아무 생각 없는 거죠. 뭐만 답변한 거예요 또? 결과만. 그죠? 그럼 어떻게 답변해야 되지? 내 사실은 여행 가려고 노트북 사려고 그죠? 3개월 해봤는데 고객 응대도 하고 물건도 팔고 계산도 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뭔지 매장 관리가 왜 중요한지 조금은 배운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인데 그죠? 뭔가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결과에 대한 설득력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과정은 없고 결과만 이야기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은 다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똑같은 경험을 했더라도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설득력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논리적 사고력이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면접에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업을 선택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기업을 고민하고 하는데 산업이 지금은 보잘것없어도 성장을 해야만 많은 기회가 있는 거잖아. 여러분 설탕하면 떠올리는 회사가 어디예요? 설탕, 백설, 제일제당. 그죠? 근데 제일제당이 뭐 만든다고 하지? 문화산업, 문화 만든다는데. 그죠? 마트에 가면 설탕 만드는 회사가 하나 더 있죠? 백설 말고 또 뭐 있지? Q1이라고 있죠. Q, 한글로 Q1 써놨는데. 그거 어디서 만들어요? 삼양사, 종로 5가에 본사 있어요. 화학회사에 삼양라면하고는 관계없는 회사예요. 삼양사라는 화학회사죠. 거기서 설탕 만드는데. 그죠? 만약에 CJ가 아직도 설탕 햇밥 만드는 회사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CJ는 없어요. 15년 전부터 CJ가 문화사업에 뛰어들면서 엔터테인먼트, 영화, 음악, 그죠? 그러면서 엄청난 성장을 한 거지. 왜?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한 거거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기회가 있는 거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지금 잘 나가는 대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작은 회사일지라도 그런 산업에서 성장 기반이 있다라면 10년, 20년 후에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런 산업에서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경험 쌓고 많은 지식 쌓고 그게 하나의 미천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평생 직장은 없잖아.
그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어떤 산업에 몸을 닫고 경험을 쌓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더 좋은 회사예요. 그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기업이지만 정체돼 있다면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죠? 회사가 정체돼 있는데 재미가 없지. 직원도 안 늘어나고, 그죠? 채용도 안 하고, 그죠? 맨날 반복하고, 그죠?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만 하는 거야. 근데 회사는 어렵지만 조금씩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고, 직원도 1명, 2명 들어오고, 월급도 박봉이지만 좀, 그죠? 상승하고, 그랬을 때 희망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밤을 새더라도 보람을 느끼면 그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아무런 보람, 아무런 성과도 없는데 밤새면 그 무지하게 힘든 거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적으로 대기업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대기업이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으면 제일 좋겠지. 근데 그런 기업들은 경쟁률이 워낙 세겠지. 그죠? 그래서 기업을 우리가 선정할 때 그냥 아무 기업이나 하지 말고요. 뭔가 기준을 갖고 기업을 정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STP,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그죠?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산업 중에 어떤 산업, 그죠? 그 산업에서도 어떤 제품을 만드는, 그죠?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 중에서도 어느 직군에, 그죠? 그리고 나서 어느 지역에 있는, 지역도 중요하죠. 집이 서울이면 서울 경기 있는 회사 가지 않을까? 그죠? 요즘은 집이 서울인데 천안에 있는 삼성 단지도 안 가더라고. 그죠? 멀다고. 파주도 안 가려고 그래. 너무 멀대. 서울에 살면서. 사실 멀긴 멀어요. 그죠? 서울에서 파주 출퇴근하려고 한다면. 그지?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것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야. 면접관 입장에서 그렇죠. 지역 무시할 수 없잖아요.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는 친구를 원하지. 지역이 먼데 박봉에, 그죠? 월세, 하숙할 친구 뽑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면에서 뭔가 스스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는 최소 3개에서 5개 기업 정하라고 하는데 대기업 하나, 공기업 하나, 중견기업 하나, 그리고 다른 기업 1-2개. 그죠? 그렇게 기업을 딱 정하면 뭐 할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냐면 이력서, 자소서 다운받을 수 있죠. 이력서, 자소서가 뭐예요? 이거 서류 전형 시험지예요. 서류 전형 시험지. 시험지가 다 오픈되어 있는 건데. 그죠? 이력서가 매년 바뀌던가요? 이력서 거의 안 바뀌는데. 그럼 이력서 뭐 하라는 얘기지? 칸 채우라는 얘기, 칸 채우라는 얘기. 쓰라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자격증 몇 개 쓰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당구장 표시에서 최대 5개까지 입력 가능 이렇게 써 있는데, 그죠? 그럼 몇 개 쓰라는 얘기예요? 5개 쓰라는 얘기인데 1개 쓰면 2점, 5개 쓰면 10점.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아니에요? 그죠? 목표 기업을 정하면 2018년도, 2017년도 이력서, 자소서, 네이버 가서, 그죠? 다운 받아서 한 칸 한 칸 체크해야지. 아, 이 회사 이런 거 쓰라고 그러는데 CJ는 뭘 쓰라고 돼 있죠? CJ 그룹은 아르바이트 항목이 따로 있죠. 그거 뭐라고 돼 있어요? CJ 계열사 아르바이트만 입력 가능. 빕스, 올리브영, 그죠? 그런 아르바이트만 쓰게 돼 있어. 그죠? 내가 정말 CJ를 가고 싶었으면 CJ 관련된 계열사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야 돼. 그죠? 그래야만 한 칸 한 칸 채우는 거잖아. 누가 생각하더라도 텅 빈 사람하고 뭔가 꽉꽉 찬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지. 이거 누가 평가하지? 이거 누가 평가해요? 이력서를. 삼성만 하더라도 수십만 명 지원한다는데 1-20만 명 지원하는데 1-20만 명을 인사 담당자가 볼펜으로 다 체크해? 다 걸러낼 수 있을까? 불가능한데. 요즘에 어떤 세대인데? AI 인공지능 시대인데, 그죠? 온라인으로 지원하잖아요. 엔터 치는 순간 여러분들 점수 바로 나오죠. 학교도 점수가 없을까? 저는 있다고 보는데. 학교별 점수가 없으면 고3 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학점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자격증이 몇 개인지 몇 칸 채웠는지, 그죠? 다 항목별 점수 곱하기 가중치가 있겠죠. 가중치가. 그렇게 해서 내면 나의 점수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서류 전형은 어차피 10배수잖아요, 보통. 그죠? 10배수에서 좀 부족해도 충분해도 합격을 하는 거야. 그죠? 기본만 갖추고 있으면. 학점이 4.0이나 3.5나 큰 차이 없다는 얘기예요. 영어가 900이나 700이나 별 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의 기본 5개 쓰라고 하면 최소 3개까지는 준비를 해야만, 그죠? 단 1점이라도 더 얻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목표 기업을 정하면 가장 먼저 이력서 자소서 다운받아서 한 칸 한 칸 체크해야 되고, 자기소개서 마찬가지죠. 삼성 SA 같은 경우도. 자기소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고 뜨면 쓰는 게 아니잖아. 아까 이야기했던 최소 5개 목표 기업에 대해서만큼은 언제부터?
지금부터 써야지. 지금부터 쓰고 학교 선생님 가져가서 첨삭받고 또 첨삭받고 또 첨삭받고 그죠? 저는 같은 기업의 자소서도 두세 분한테 같이 따로 첨삭을 받았으면 좋겠어. 왜? 선생님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친구들 첨삭해주고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이 있고 다른 분이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그걸 받아서 스스로 나만의 자소서로 만들어내면 되잖아. 몇 개 기업에 대해서만큼은 5개 기업에 대해서만큼. 5개 기업 쓰고 나면 어느 기업을 쓰든 그 안에서 충분히 다 짜집기 가능해요. 그죠? 단 한 번을 제대로 안 쓰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지. 1대 100대 만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처음부터 올바르게. 1의 비용으로 처음부터 올바르게 만들 수 있는 걸 대충 하니까 만들어 놓고 그죠? 100배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고객 클레임 때문에. 그 클레임도 제대로 대응을 못 하니까 10,000배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 망하는 건데. 그게 지렛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처음엔 시간이 걸리고 힘들겠지만 많은 시간 투자해서 고민하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요령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또 쓰고 나면 좀 시간도 단축되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3개, 4개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식은 죽 먹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매번 맨땅에 헤딩하듯이 시간에 쫓겨서 쓰니까 그죠? 계속 힘든 거지. 자신감도 없고. 그죠? 공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공기업은 NCS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연락처 빼고는 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기업 뭐 쓰라고 돼 있죠? 교육사항 쓰라고 돼 있죠? 인문계생들 이런 교육 들은 적이 있습니까? 경영학과 학생 아니면 이런 교육 들을 일이 없어 사실은. 경영, 경제, 그죠? CS, 재무. 근데 어떻게 영어, 영문을 전공하든 국어를 전공하든 그죠? 사회를 전공하든 공기업 사무직 가려면 이런 교육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없으면 아니요. 그죠? 즉 2, 3학년 때부터 공기업을 목표했다면 내 전공은 아니지만 경영이나 경제 그 학과 전공 과목이든 교양 과목이든 가서 그런 수업 들었어야 돼. 그래야만 얘를 선택하고 입력을 하죠. 또 무슨 교육이 있죠? 직업교육이라는 칸이 있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NCS 기반 직업훈련 과정. 그죠? 그래서 NCS 코드 번호가 부여된 과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커리어 개발원에 많은 학생들이 오는 이유가 그런 거죠. 고용노동부 지정돼 있으니까 와서 수업 듣고 실습하고 그죠? 시험 보고 보고서 평가받고 그렇게 해서 단 한 칸이라도 그죠? 결국은 이런 교육도 학교에서 받은 적이 없고 직업교육도 받은 게 없으면 뭐만 있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실제 그렇잖아요. 공기업 이력서가. 그죠? 그래서 목표 기업을 정해놔야만 거기에 맞는 교육도 찾아 듣고 직업교육 찾아 듣고 그죠? 자기소개서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기업을 정하면 이력서, 자소서 다운받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체크하면서 한 칸 한 칸. 아, 요거는 언제 따야 되겠구나. 아, 이번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되겠구나. 다음 학기에 인턴, 아르바이트 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게 취업 계획이죠. 그게 취업 전략이잖아요. 나만의. 그 목표 기업을 향해서.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업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물건 살 때 다 뒤지듯이 마찬가지야. 그 기업이 속한 뭐가 있죠? 산업이라는 게 존재하죠. 산업. 그죠?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가 어떤지. 그죠? 자동차 산업 보니까 요즘 어때요? 현대차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죠? 애플, 구글, 자율주행차. 그죠? 또 내연기관이 없어지고. 그죠? 모터로 움직이는 전기차. 그 청소기 만드는 회사가 어디죠? 텔레비전 광고 요즘 많이 나오는? 다이슨. 다이슨이 한 달 전에 그 신문 광고 낸 것 같은데 기사. 다이슨이 뭐 만든대요? 10년 후에. 다이슨이 자동차 만든다고 하잖아요. 자동차 산업 진출한다고. 왜? 전기차 또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청소기도 못하러 돌아가고 그죠? 자동차도 못하러 가는 건데 지금 그런 세대예요. 그죠? 그게 산업의 동향이고 트렌드죠. 그 산업 동향 트렌드에 따라서 기업도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런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 입사업 포부에 들어가는 건데, 입사업 포부에. 미래에는, 향후에는 자동차 산업이, 바이오 산업이, 유통 산업이 어떻게 변할 거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준비, 이러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겠습니다. 그게 입사업 포부 아닌가? 근데 많은 학생들은 입사업 포부 쓰라고 하면 밑도 끝도 없어. 그죠? 어떤 친구는 심각하게 뭐 대학원 다니겠습니다. 뭐 자격증 따겠습니다. 그죠? 뭐 영어, 중국어 공부하겠습니다. 뭐 공부하러 학교 다니나?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력서, 자소를 왜 쓰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 자체 이유를. 그죠?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그건 자서전이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죠? 그래서 산업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관련해서 산업은행 리서치란 사이트가 있어요. 산업은행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이트 들어가셔서 참조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월간 주요 산업 동향
이런 레포트들도 매달 나오거든요.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끔씩 가서 보는 거야. 아, 자동차 산업이 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그죠? 산업 전반에 대해서 되게 요약이 잘 돼 있습니다. 회원가입도 로그인도 필요 없는 사이트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각 페이지마다 되게 요약이 잘 돼 있으니까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업에 대한 정보죠. 홈페이지는 여러분들 위한 페이지가 아니에요. 그죠? 소비자들 위한 페이지지.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해 놓고 평가해 놓은 사이트들이 있죠. 그런 사이트들이 뭐 신용평가라든가 FN 가이드. 어떤 학생들은 다트 이런 데도 많이 이용하던데. 그죠? 그래서 저는 FN 가이드도 나쁘지 않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들어가셔서 매출 수익이 어떤지, 또 실적과 전망이 어떤지, 그죠? 제3자 입장에서 정리가 돼 있잖아. 이걸 보고 이 회사의 최근에, 그죠? 경영 환경이 어떻고, 또 앞으로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엿보는 거잖아요. 홈페이지 이런 거 없는데, 그죠? 그래서 홈페이지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회사를 평가해 놓은 이런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 회사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물건 살 때도 뭘 알아야 가서 딜을 할 거 아니야. 그죠? 뭘 알아야 면접에 가서 한마디라도 하지. 그죠? 그다음에 직무나 산업에 관련해서는 세리.org, 삼성경제연구소죠. 그죠? 이 사이트도 되게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 들어가는 사이트인데. 그죠? 뭐 직무와 관련돼서는 네이버하고 유사한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공기업은 알리오라는 사이트 많이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알리오에 가셔서 검색하시면 어떤 페이지가 나와? 이런 페이지가 나오죠? 근데 이거 다 볼 필요 없죠? 뭐만 보면 되지? 알리오에 가서 일반 현황만 클릭해 보면 되죠? 일반 현황만. A4 한 2장 정도 돼요. 그죠? 들어가시면 조직도도 나오고, 그죠? 조직도가 나오니까, 내가 입사하면 어느 부서에 근무하겠구나. 그죠? 그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구나. 그죠? 그 정도는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냥 막연하게 공기업이 아니라. 그죠? 그리고 나서 그 공기업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죠?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징수만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인프라 사업도 하고, 그죠? 대국민 서비스도 하고, 그죠? 굉장히 많은 부대 사업이 있는데,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그 공기업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리고 나서 전략이나 경영 목표나 이런 부분까지도, 그죠? 요 정도 내용이 일반 현황에 다 나와 있어요. 취업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요 정도만, 그죠? 깊이는 없더라도 요 정도를 이해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또 공기업 같은 경우는 잡알리오라는 사이트가 있죠. 잡알리오. 그죠? 우리 잡코리아랑 같은 개념의 사이트예요. 그죠? 모든 공기업 채용 공고는 어디에 떠요? 여기에 다 올라오죠. 근데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2019년도 1월이잖아요. 그럼 한전, 한수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런 공기업들이 올해 몇 월에 채용 공고를 낼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근데 여기서는 예측할 수가 있지. 왜? 검색 기능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어떻게? 등록 연월 2018년 검색하면 되죠. 여기 체크를 2018년에 체크하고 또 지역도 있죠. 서울특별시, 뭐 인천인지, 그죠? 그리고 정규직, 신입, 그리고 엔터 치면 2018년도, 그죠? 서울 지역에서 정규직, 그죠? 신입을 뽑았던 채용 공고가 다 나오죠. 거기에 보면 작년에 국민연금이, 건강보험이, 한전이 몇 월에 공고를 했었구나. 또 작년에는 몇 명 뽑았구나. 그죠? 올해도 유사하게 가겠다라는 판단하면 되잖아. 뭔가 예측을 갖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대비해서 미리미리 스케줄링하고, 그죠? 자수 미리미리 쓰고. 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채용 공고 있잖아. 이제 모집 요강 있죠? 모집 요강. 가산점 주는 거, 그죠? 지역 인재, 뭐 자격증 다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씩 체크를 해야지. 그죠? 그래야만 예상되는 일정에 맞춰서 철저히 준비도 하고, 또 그 공기업도 이해도 하고, 그죠? 그 과정이 취업 준비하는 과정이죠. 속담에 이런 게 있죠. 12가지 재주 가진 놈이 처자식 공빈다. 그죠? 뭔가 한 곳 많은데 딱히 써먹을 게 없는 거야. 그죠? 구슬도 깨야보배라는데 어떤 친구는 분명히 자기가 했는데 그걸 어필도 못했어. 왜? 몰라서. 그죠? 본인이 했던 것들도 어떤 걸 좀 더 어필하면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나을까. 그런 고민을 해가면서 취업 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